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환 이분컷입니다. 오늘은 댓글 귀한 타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님께서 저희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천장 석고보드 마감재 떨어진 것 때문에 천장이, 그리고 제가 장염 걸렸어서 오리다님은 대장이 무너졌네요. 쾌차하시길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다행히 쾌차를 해서 지금은 엄청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AAA님께서 중국 업체들 저희 화장품 내용 관련한 피드백 주시면서 바쁘고 빡세게 사시는데도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는 비결이 뭔가요?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 무엇인지 궁금하시다 하셨는데요.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퍼시픽 그 녹차 에센스를 요즘 쓰고 있고, 설화수 윤조 에센스 쓰고 있고요. 그리고 크림은 평소에는 설화수 크림을 바르는데 겨울에 되면은 좀 제가 엄청 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갑자기 TMI 각질이 이제 좀 무리하고 이러면 올라와가지고 네오팜, 아토팜 쓰고 있고요.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습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페스트님과 하늘의 끈님께서 서로 데칼코마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얼굴에 집중해야 돼서 스피커를 끄고 보셨다는 분, 그리고 얼굴에 집중하면 무슨 말씀하셨는지 헷갈릴 것 같아서 반대로 하신다는 분, 이렇게 재밌는 댓글이라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오늘은 질문이 크게 4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유통업 관련해서 이마트랑 GS 리테일 문의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제이님께서 이마트 자회사들 말씀을 주시면서 랜더스 안 들어가냐, 올해는 관중도 많이 못 받고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서 실적에 도움이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선발 투수 비싸게 사오면은 연결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랜더스가 3월 5일부로 이마트가 100% 지분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연결 법인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명도 SK 와이번스에서 신세계 야구단으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마트 사업보고서에서 신세계 야구단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연결 종속 회사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도 실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누적 매출액이 320억이었고, 그리고 지금 순이익은 49억 원을 했네요. 그래서 작년에 연간 매출액이 432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순손실이 6.9억 원이었다 보니까 뭐 분기별로 쪼개서 봤을 때에는 뭐 똑같이 간다면 연간으로는 비슷비슷한 실적으로 일단 매출액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비용 단에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에덴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발 투수나 아니면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이제 4분기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면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4분기마다 이런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FA 관련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나 뭐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우승 관련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것들, 4분기가 항상 불리한 분기였었는데, 신세계 야구단 같은 경우는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크게 갉아먹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인님께서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의 GS 리테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요기요 같은 플랫폼, 뭐 설비와 센터 투자도 많은데 점유율이 낮은 쪽에 속해서 인터넷에서 발 의견들이 없어서 궁금하시다라는 내용인데요. GS 리테일이 이 GS 홈쇼핑과 합병을 완료를 해서 이제 3분기부터 GS 홈쇼핑 실적이 연결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종합 커머스 업체로 거듭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GS 리테일 원래 그 본업을 보시면은 1번이 편의점 사업이고요. 편의점 GS25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2번이 GS 슈퍼마켓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호텔 사업인데, 이 호텔 사업 안에 파르나스 타워 오피스 임대 수익 들어오는 거, 그리고 플러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그리고 나인트리 비즈니스 호텔 가지고 있는 요 호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부분 안에 이제 H&B 스토어인 랄라블라, 그리고 이커머스 쪽인 GS 프레시, 그리고 뭐 부동산 개발 사업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번부터 홈쇼핑이 새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GS 리테일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퀵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놨는데, 4월에 메시코리아 불응이죠. 물류 대행해주는 이륜차
주로 하고 있는 업체에 508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8월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천억 투자를 해서 요기요 지분 30%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10월에는 물류 스타트업 팀프레시라는 신선식품 관련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제가 2019년도 새벽의 저주라는 레포트 쓰면서 거기에 넣었던 비상장 업체인데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SI로 20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도 1.3% 650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AI 기반으로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시메스라는 회사에 40억 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림이 딱 나오죠. 편의점 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점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제 거점으로, 물류 거점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플랫폼, 이제 뭐 GS 프레시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고, 거기다가 요기요 플랫폼 붙여놨고, 그리고 라스트 마일에 필요한 이륜차 배송 플랫폼 이제 메시코리아 불은 붙여놨고, 그리고 신선식품은 팀프레시 붙여놨고, 거기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일단은 붙여놨고요. 그러면서 인력에 대한 부담은 덜기 위해서 자동화 관련 가져갈 수 있도록 로봇 이제 어저께 붙여놓은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낼지가 아직까지 답은 안 나온 상황이에요. 퀵커머스가 대세는 맞습니다. 배송은 좀 더 빨라질 건데, 근데 이제 GS 리테일이 쫙 깔아놓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워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GS 홈쇼핑이 그동안에 스타트업 투자를 굉장히 잘해왔거든요. 그래서 엑시트도 굉장히 잘했었고,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봤을 때 워킹하는 모델이 안 나와도 일단은 투자했던 기업들 밸류가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이익은 이제 챙길 수가 있으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장품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조성수님께서 중국 브랜드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더마 코스메틱 말씀드리면서 위노나 같은 브랜드가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도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EM, ODM들한테 생산을 맡기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실제로 주문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위노나의 전체 매출액에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에 주는 주문량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 우리나라 ODM 업체들의 중국 법인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주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 브랜드, 현지 브랜드의 성장을 한국 ODM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CCC님께서 대학생이신 것 같아요. 물류 전공을 하고 계시는 학생분이신데, 이거는 그 팬데믹 시대 물류센터 영상에 달린, 좀 오래되고 제일 제 채널에서 인기가 많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고요. 물류창고 자동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업종이 사라질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대세 자체가 일단 온라인 쇼핑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배송이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최근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커머스 물류에서 밸류 체인의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상하차 하는 로봇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왔고, 근데 상하차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근데 이런 데도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상하차 완료한 다음 물류 센터 내에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마트의 네오센터나 롯데마트 물류센터 가봐도 자동화 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 피킹이랑 패킹이 완료된 게 물류센터를 나와가지고 밑에 라스트 마일 단인데, 거기도 아시겠지만 최근 월마트가 그 포드랑 같이 해서 AI 접목된 차량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 가지고 배송을 지금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드론 배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는 기술 혁신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CJ 대한통운이 11월 달에 혁신 기술 기업으로 변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 산업에 대한 이 첨단 기술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가 우리나라 대비해서 특히 땅이 넓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게 접목이 빨리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 사례도 팔로우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서동민님께서 컴콜은 대중에게 발표하는 실적은 아닌 거죠. 컴콜 먼저 하고 그 후 실적 발표인지 뉴스 검색해도 발표일이 안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중에게 발표하는 거 맞고요. 저희한테 먼저 발표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공시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공시를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고 공시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고 공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이날 할 겁니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기업들이 있고요.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거의 한 80% 정도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IR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올라가고요. 이거는 대부분의 홈페이지에 공개를 대부분 기업들이 하고 있으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관심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도 이때 자료 받아가지고 모델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저희 추정치랑 어떤 것들이 달랐는지 그리고 갑자기 튀는 숫자가 있다면 어떤 일회성들이 있었는지 질문을 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1시간 정도 보통 그 뒤에 이제 애널리스트 대상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합니다. 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근데 하는 업체들이 뭐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실적에 대한 요약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Q&A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리뷰 자료를 써서 다음 날에 실적 리뷰 레포트가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회의실을 한 2분 뒤에 유지훈 차장이 컨퍼런스 콜 해야 된다고 지금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했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요즘 시장도 좀 안 좋고 또 저희 업종도 그냥 힘 빠져 있다 보니까 채널이 구독자도 약간 정체되어 있고 댓글 수도 약간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같이 해와주셨던 분들 심심하실 때 많이 봐주시고요. 연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같은 느낌이지? 네, 날씨가 좋아서 즐거운가 봐요. 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